백혈병 하면 창백한 얼굴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백혈병은 젊은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걸까요? 실제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나이로 보면 어린이나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허두영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날이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네. 9월 22일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날이라고 그렇죠. 하네요. 네. 네. 이 건강을 주제로 하는 날이 제법 많습니다. 2월 2일은 간암의 날, 3월 24일은 결핵의 날, 12월 1일은 에이즈의 날, 이런 식인데요. 네. 이런 건강의 날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편인데 이 백혈병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선진국이 따르고 있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가요? 네. 예.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날은 우리나라 가톨릭대 김동욱 교수가 2011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돼서 현재 세계 68개국에서 환자 동호회가 생기고 캐나다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23개 나라에서 백혈병의 날을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혈병의 날을 선진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백혈병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9월 22일을 백혈병의 날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뜻밖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네네. 우리 몸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피는 뼈에서 만들어지는데 아, 뼈에서요? 예, 네. 피를 만드는 곳이 바로 골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와 면역을 맡아서 몸을 지키는 백혈구, 그리고 피가 났을 때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염색체 23상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가 서로 얽혀서 문제가 있는 이 백혈구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불량품 피가 만들어져서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일으키는 게 바로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때문에 9월 22일이 백혈병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 어떤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이러한 또 이유가 예, 있었군요. 염색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백혈병 발병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네. 이 백혈병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네. 이 악성 림프종이나 다발성 골수종처럼 보통 사람이 쉽게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가 많은데요.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백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에 16,000명에서 5년이 지난 2017년에 2만 명으로 5년 동안에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 막대가 남성이 나오고요. 그래프가 네.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도 환자가 조금 1.3배 정도 많은 편입니다. 나이로 보면 40대에서 한 70대까지 퍼져 있는데 50대, 60대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10살까지 또는 20살 이전에 소아혈액암 환자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 해남에서 한 중학교였죠. 그렇죠. 네, 소아 혈액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서 좀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소식이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2015년까지 13년 동안에 이 악성 림프종을 비롯해서 이 혈액 질환 환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2016년부터 최근 2년 동안에 이 혈액 질환 환자가 갑자기 5명이 또 나타났는데요. 그 문제가 유독 해남의 한 중학교에서 12년 동안에 10명이나 발생한 겁니다. 네. 이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10명 중에 3명은 재생불량성 빈혈이어서 이게 백혈병 종류는 아니지만은 이 모두 난치성 혈액 질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국은 학교 운동장에 깔아놓은 우레탄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도 16배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학교 주변의 공기나 물의 질을 검사를 하기도 하고, 수질도 검사하고요. 네. 또 학교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2,20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했는데 아직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고 시위를 하면서 좀 문제가 커지자 네. 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반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번 10월 중순께 나온다고 합니다. 네, 빨리 좀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백혈병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네. 앞서서 언급하셨잖아요. 외국에서 좀 찾아오는 환자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우리나라 혈액암 치료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3년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백혈병은 백혈구를 만드는 공장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공장을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공장을 이제 줄기세포인데요. 이 줄기세포가 조혈모세포라고 합니다. 이 백혈병 환자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조혈모세포 이식센터에서 2000년부터 2013년 동안 이 진료를 받은 환자 8,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3년 생존율을 보니까 형제에게서 조혈모세포로 이식받은 경우가 64%, 이 3년 생존율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식을 받은 경우가 59%가 나왔는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외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에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 분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경과가 좋은 뒤에 네. 최근에 매년 한 30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백혈병은 10대 암 가운데 이렇게 혈액암에 속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